본 방송은 8월 15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722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스트 문은성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야구 보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팀에 딱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굴 데려오겠다. 우승 한 번 하고 10년 꼴찌 하겠다. 아니야. 나는 우승 못해도 매년 가을 야구 보는 게 더 좋아. 이게 정답은 없는데 이상하게 내 선택에는 확신이 생기고 남이 선택하는 문항들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이 토론이라고 명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야구 밸런스 게임 괜찮을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원호 PD님, 서종민님, 이재성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든든합니다. 저희 오늘 최대한 이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는 거 없이 저희 딱 내가 원하는 거 뭐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가보시죠.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PD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거죠? 저희 첫 번째 주제가 이게 SNS건 커뮤니티건 좀 핫했던 주제가 있어요. 최근에 네. 이제 9이닝 3실점 하는 투수가 있고 6이닝 무실점 하는 투수가 있으면 누구를 고를 것이냐 라는 이제 주제가 조금 핫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얘기를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토론을 보고 이 방송 주제를 잡았던 거라서 네. 사실 저는 이제 KBO 팬 시점이고 뭐고 일단 그걸 떠나서 네. 사실 저는 9이닝 3실점을 좀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6이닝 무실점을 하고 불펜들이 못 막아주면 말이 안 된다도 맞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9이닝 동안 3점도 못 내면 타선도 사실 지탄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좀 크게 보면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9-3을 계속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if를 가정을 한다면 6-0보다는 9-3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풀시즌 9-3을 지금 시대에 하면 이제 감독도 돈을 받고 선수도 사람이 아닌 거기는 한데 그렇죠. 어차피 가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매번 9이닝 먹어주는 게 좀 맛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저 한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통째로 그죠. 생기부터 주는 거니까 물론 연장 가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긴 하죠. 네. 일단은 9이닝 30점 vs 6이닝 무실점. 네. 종민님 먼저.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9이닝 30점이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닝을 저는 이제 MLB를 주로 보니까 이닝을 잘 먹는 투수들, 샌디 알칸타라나 로고넷 같은 투수들, 그리고 이제 후자 선수들을 지금 사이언 양리그 1순위들이죠. 이제 네. 미저라우스키나 슈이틀러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누가 더 승리 기여도가 높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게 또 팬그래프와 레퍼런스의 차이가 또 다르긴 한데 기준점을 팬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사실 6이닝 무실점이 좀 더 승리에 대한 기여가 높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 전제는 그거죠. 불펜이 설마 3이닝 30점 이상을 하겠어요? 라는 게 당연히 기본 전제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거를 못하는 팀은 승리팀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올해 로얄스가 딱 그랬거든요. 여기서 장악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6이닝 무실점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투수 가치로만 보면 사실 종민님 말이 맞죠. 근데 네.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저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9이닝 30점은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봤을 때 무조건 9이닝 30점을 한다? 타자가 4점을 내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예요. 그렇죠. 근데 6이닝 무실점은 약간 if들이 많이 붙어요. 타자가 1, 2점 내면 불펜이 3점 주면 끝이고 2점 주도 이제 그런 무승부 연장 가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변수는 확실히 9이닝 30점이 적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6이닝 무실점 투수가 더 꺾어 가시는데. 결국에는 그 변수들을 다 종합을 해도 이제 승리 확률의 100%에 가까운 투수는 6이닝 무실점 투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수 측면에서 이제 9이닝 30점 투수가 변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그냥 예를 들어 30경기를 나온다 치면은 270이닝 3점대 투수와 180이닝 0점대 투수. 돈은 당연히 후자가 훨씬 많이 벌 것 같아요. 누적으로 가도 그렇긴 하네요. 180이닝이라는 수치가 되니까. 그쵸. 다르긴 하네요. 저는 이게 만약 토론이 좀 더 성립이 되려면 한 5이닝 무실점?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맞아. 그렇죠. 저도 5이닝 무실점을 내려가야 되는. 그럼 5이닝으로 한번 해볼까요? 5.1이닝, 5.2이닝도 아니고 5이닝. 딱 5이닝. 어떻게 생각? 저는 어차피 9이닝이었으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딱 이제 5이닝이면은 올해 생각나는 투수가 체이스 번스. 올해 신인인데 딱 5이닝 정도 먹으면서 한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이렇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솔직히 체이스 번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칸타라를 골라도 그럼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역시도 투수의 가치 자체는 사실 무조건 무실점 투수가 당연히 높아요. 3이닝 무실점을 해도 그런 투수가 높긴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말하지만 변수가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럴 때는 9이닝 30점 투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5이닝 무실점보다. 그러니까 5이닝보다 적게 먹으면 이제 승리 투수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이닝까지는 그래도 무실점을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매치업 따라 다르고,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 번스나 이런 보통 그런 선수들은 신인이나 좀 5선발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이닝 30점 하는 투수들은 대개 1선발, 2선발 이런 선수들이 그 정도 그 경기를 기록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그 무실점의 가치가 재성님 말씀해주신 대로 전체 시즌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그 누적이 많아지니까 확 늘어나는 느낌이 되게 크네요. 사실 1점대만 찍어도 이번에 예를 들어 스쿠발로 예를 들면 1, 2점대 찍잖아요.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 이렇게 찍는 투수인데 FA 나오면 얼마 받겠어요? 단연 연평균 한 5천만 달러 이상 받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0점대면은 저는 이 선수 1년에 1억 달러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9이닝 30점 투수가 FA로 나왔을 때는 그 정도는 못 받는다. 그 정도의 3분의 1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한 3천만 달러 정도? 딱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선수 가치는 무실점이 무조건 좋다라는. 무실점이. 네. 팀의 운영 면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할 지점은 있는데 선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무실점 투수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그 선수들 실제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디님 저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가 실점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자책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if를 하나 더 넣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9이닝 30점이라고 하면 꼭 실점이 이 자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30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수비 그 볼넷이나 네네. 아니면은 볼넷이 들어가면 그게 되겠네. 그 자책점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실책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3실점만큼의 실책이 나오는 거고, 그 6이닝으로 갔을 때 무조건 비자책인가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9이닝 3실점 비자책 대 6이닝 그냥 무자책, 6이닝 무실점. 꾸역꾸역 막는 6이닝 무실점과 그러니까 그 운이 없는 청년. 운이 없는 청년. 근데 그러면 9이닝까지 그 실책 쇼를 계속 또 봐야 되는데 머리 아플 것 같기도 하고, 팬 입장에서는. 그럼 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죠. 저는 그 투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투수가 밥을 좀 잘 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텍사스성 타구라던가 이런 거 또 자주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투수의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저는 좀 인성 좋은 유기닝 무실점 투수가 낫지 않나. 아, 결국 무실점으로. 형님은 어떠신가요? 삼진을 잘 잡으면은 왕봉은 맞지 말죠. 아, 그렇네. 이렇게 또 가정을 하니까 구이나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쵸. 그 대부분 이 이닝을 잘 먹는 투수들이 거의 뭐 싱커블로라든지 좀 맞춰 잡는 투수들이 많거든요. 아, 땅볼 유도나 특공 유도 해가지고. 그럴 거면 이제 삼진을 잘 잡으면 되죠. 해결되는 일이지 않나. 아, 그러면 이거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런 선수들이 많다면은 그 선수들 로케이션이나 그 피칭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예로 들 만한 선수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재밌네요. 이제 하나 있네요. 그래. 자, 9이닝 3실점 대 6이닝 무실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 시즌으로 놓고 봤을 때 가능성, 뭐 통계학적인 부분이라던가 변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8이닝 무실점 109투수 완봉 도전시킨다. 아니다. 나는 1이닝 마무리 올린다. 이 두 개로 나오셨어요. 그냥 이거 약간 그 쉽게 말하면 T랑 F 대결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가면은 무조건 전자일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의 팀이면 당연히 마무리를 올리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 마무리를 쓰기는 써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정규면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팬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팬들도 완봉을 좀 더 원하기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을에서는 그러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가을에서 이거 고민했던 경우가 아마 17년도 기아가 두산 이겼던 그 한국 시리즈 2차전 양현종 완봉했을 때 9회에 아마 투구수 간당간당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도박이었던 거고 네. 근데 전 정규면은 그래도 그냥 완봉 도전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마무리가 누구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고. 아, 마무리가 지켜줄 누구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완전 철벽 마무리는 아니고 그냥 리그 평균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옛날에 작년이었나요? 그 게러 크루셰가 와카 1차전 나와가지고 완봉은 안 하겠다. 하지만 내 뒤에 체프먼이 있으니까 체프먼까지는 내 뒤에 바로 체프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7과 3분의 2이닝 1실점인가? 하고 바로 체프먼 나와서 마무리 짓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전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 체프먼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제품원이면 저도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와일드 카드였는데 피트 알론소가 그 역전홈런 쳤던 경기가 있거든요. 와일드 카드에. 네. 그게 아마 선발 투수가인가 8이닝 무실점 하고 마무리가 올라왔는데 4실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그 하나와 SSG 경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사실 마무리가 무조건 잡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 109라는 거예요. 109. 109면은 이미 한개 투구수예요. 현대 선발. 그렇죠. 저는 109까지 던졌으면 완봉 60을 바라면 안 돼요. 좀 더 투구수 관리를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 노이트야, 퍼펙트야. 그러면 당연히 도전시켜야죠. 이거는 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불문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 날 수도 있고, 선수도. 선수는 당연히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거를 충분히 부려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리는 게 올려준다. 네. 다만 완봉은 그 정도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봉까지 그런 가치는 없다. 저는 109 이하면은 사실 한 99야. 그럼 올릴 것 같긴 해요. 한 개 투구수까지 한번 해봐라. 1점 차라도 저는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109야. 그러면은 이 경기를 이기려면 더 확실한 카드는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9단위 선발보다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마무리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럼 109면은 몇 점 차까지는 완봉 도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한 5점 차면 5점 차. 4, 5점 차면은 마무리가 올라오는 그 세이브 상황이 아니면은 어차피 마무리가 안 나오니까요. 그 사람. 그렇긴 하죠. 그러면 3점 차라고 봤을 때는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개 투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주자 한 명만 나가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3점 차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무리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무리가 막 30점을 해도 그거는 결과론인 부분인 거고. 아니 2연투를 해서 이번에 던지면 3연투인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은? 그 3연투면은 3연투 안 되죠. 3연투는 안 되고. 3연투면 8이닝 무실점 일단 마무리로 안 올릴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가 안 올라오죠. 그래서 뭐 세돈맨이라도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가정해도 저는 뭐 현대 야구에서 8이닝 무실점 109를 했다? 완봉은 도전 안 시킬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안 시킨다. 전 일단 도전시키고, 맞으면 바로. 네, 맞아요. 아, 올려보고 일단. 네. 바로 이제 도전시킴과 동시에 마무리도 같이 이제 준비를 시키겠죠. 언제나 올라갈 수 있게. 근데 맞고 나서 이게 후회해봐야 압니다. 이게 그 두산 팬이시잖아요. 네. 최근에 알파에도 카라스코 선수가 7이닝 동안 퍼펙트를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당했죠. 저는 당연히 8에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불펜을 교체했어. 뭐 관리의 그런 명목으로 교체를 했는데 바로 동점을 허용하고 맞아요. 그 경기 무승부 날렸어요. 그치.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때는 뭔가 선발이 계속 가는 게 맞았다. 왜냐면 74구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전에 리치 힐이었나? 그 다저스에서 한 8이닝인가 7이닝 노히트 중인데 그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뭐 완봉 정도는 마무리가 올라가고. 네. 잘 던지는 투수 내리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SK 와이번스랑 기아 타이거즈 2009년 한국 시리즈 때도 일찍 내려갔잖아요. 아, 그때, 맞아요. 김성원 감독이 좀 빨리 네, 빨리 바꿨던 교체. 글로버였나? 카드쿠라였나? 빨리 교체했고, 말씀해주신 뭐 카라스코나 리치일이나, 그러니까 갑자기 좀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감독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선수 의견을 반영을 하겠지만, 근데 내가 세 분 다 내가 투수라면 저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 투수는 일단 던진다 해야죠. 저도 완봉할래요. 약간 이런. 그쵸, 일단 던진다고 하고, 던지기 싫어도 일단 던진다고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님 던지겠습니다. 예, 저 던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뭐, 안 던진다겠다 하면, 뭐, 그때부터 이제 라커룸 가서 좀 샤워도 하고, 쉬어야죠. 네, 약간 삐진 표정은 한번 지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언제야? 20년도인가? 월드 시리즈 할 때 스넬 내려갈 때 그 표정 한번 지어주고 그 표정을 최근에 잘라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삐짐을 잘 표현한 표정이 있었나. 어쨌든 뭐 한번 그렇게 지어줘야 사실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전해본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안 내려간다고 한번 버팅겨는 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옵션 걸린 거면 당연히 던질 건데. 아, 그럼요. 아니, 돈은 벌어야죠. 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도 변수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들이랑 또 들어볼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퍼펙트나 어떤 노이트 같은 불문율의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마무리를 믿고 가되 세이브 상황에서 3점 차이네 세이브 상황에서 마무리를 올리는 게 거의 일단 우리 패널분들 의견로는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준비된 주제는 155km, 평균 속도 155km의 무원투수, 그리고 평속 150km의 좌완투수. 이게 저는 이제 아마야구나 고교야구를 좀 좋아하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오거든요.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누굴 고를 것이냐라고 할 때, 근데 고교야구 시점에서는 전자를 좀 더 고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평소 150을 고교야구에서 찍었다고 해도 그건 믿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프로로 끌고 온다면, 이게 저는 지금 일단 세 번째 중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 의견 먼저 들어보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전 설득을 좀 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원 포신 150은 제고된다는 전제하에 변하고 이런 거 그냥 달려있기만 하면은 선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좀 더 달아볼게요. 이제 천천히. 근데, 그니까 이제, 모든, 좀, 소위 너드적인 요소들 다 빼야 되니까. 포심의 쉐입이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빼야 되니까. 이거 다 빼고 계산했을 때, 자원 포심 150은 확실히 좀 매력적이에요. 그 자체로. 근데, 우아한 평균 구속 155를 우아한 평균 구속 155를 가지고, 많이 맞는 케이스를 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평속 150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이 망하는 케이스를 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선발로 갔을 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저점 보장 측면에서 저한 평소 150이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약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거는 사실 우완 투수는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아요. 뭐 슬라이더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뭐 포크, 뭐 스플리트 이런 것들도 던져야 되는데 사실 좌완은 150만 던져도 진짜 KBO 기준으로 150만 던져도 반 이상은 먹고 가거든요. 그렇긴 하죠. 사실 여기에 슬라이더 던질 줄 알면은 그쵸. 최소 저한 스페셜리스트. 심지어 엄청난 슬라이더 아니어도 그냥 네. 약간 옆으로 꺾이긴 하고 그냥 직구가 좀만 더 가면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150 이제 빠르게 보면은 지금 평소 138 나오는 좌완 투수들도 지금 KBO에 꽤 많거든요. 그 투수 생각보다 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좌완 투수 자체가 벼슬이에요. 뭐 그러한 요구 조건도 되게 낮고 그런데 여기서 평균 150을 던진다? 저는 좌완 평균 150은 KBO 기준으로 몇 명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 뭐 홍민기, 배찬승 이런 투수들밖에 없는데 걔네들 직구만 던져도 못 쳐요. 근데 반대로 이제 평소 155 우완 뭐 윤성빈 또 뭐 김사현, 문동주 뭐 이런 투수들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 직구만 놓고 봤을 때 좀 더 이제 경기를 좀 더 지배하는 느낌이 사실 좌완 투수들한테 좀 더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저한에게. 확실히 KBO도 좀 구성만 보면 안 된다고 느끼게 된 게 바비 밀러가 한국 왔을 때 좀 많이 맞고 왔잖아요. 그럴 때부터 160도 좀 맞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뭐 약셀리오스가 160 던진다, 162 던진다 했다가도 막 맞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당장 가지고 있는 우한 평속 155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설득이 되는데요. 약간 이게 저도 설득이 된 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기아 팬이니까 KBO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한 150 넘게 던지는 기아 우완 투수가 있었나 싶으면 없긴 한데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평소기 아니면 최고? 평소 최소는 150 넘는 애는 좀 있을걸요? 근데 그쵸. 평소 150은 기아가 여태에 있으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용병 투수들 빼면. 근데 사실 좌완 투수는 한 명 있잖아요. 그쵸. 150 나오는 애가 한 명 있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조난에만 넣어도 못 치긴 하거든요. 네. 조난에 못 넣어서 문제인 건데 근데 당장 최근에 불펜으로 나와서 던지는 거 보면 조난에 넣으면 일단 못 치거든요. 확실히 못 치죠. 네, 어떤 타자가 못 치니까 저 좌완 투수 고를래요. 좌완 투수가 최고. 네. 아,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넣으면 그냥 사기 투수 되는데, 만약에 평속 150 싱커 던지는 저한 투수다? 진짜 이것만 던져도 그럼 뭐, 한 6이닝 7이닝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고교 기준으로 봐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150 좌완이 아직 없어요. 없죠. 155 우완은 뭐 박준현 최근에? 음. 그렇게 보면은 사실 후자는 저는 KBO 기준에서 아직 유니콘 같은 존재라서 그러면 한 메이저리그 레벨로 올라가면 그래도 좌완인가요? 네, 메이저리그 레벨로 올라가도 저한이. 사실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둘 다 사실 그렇게 메리트 없는 구속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좀 한 조금 5kg씩 바꾸면 한 올리면? 100마일 우완 투수 대 한 95마일 좌완 투수? 160, 155뭘. 한 이걸로 좀 바꾸면은 97마일 우한 선발 대 네. 93, 4마일 자완 선발 이렇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 진짜로 93마일 자완이 더 매력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메이저에서 좌완 투수들 평균 구속이 오르긴 했어도 93, 94마일 선발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탑급 투수들 네. 중에 뭐 그 아래 투수들은 좀 더 다른 무기들도 있을 거고 근데 93, 94마일 있을 때 그 구속이 최소한 디메리트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좌완 투수들한테. 근데 97마일을 던진 우완 투수들은 구속이 그렇게 메리트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 좌완한테 지금 감화가 돼 있긴 한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일이가 올해 잠실에서 155 찍었던 경기가 있거든요. 선발로 나와서 그 고점 보여줬던 경기. 맞아요. 그 잠실 경기였던 거. 네, 보는 맛도 그게 훨씬 좋긴 해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 좌완 투수입니다. 좌완 투수입니다, 여러분. 네. 좌완이 멋있어. 네, 맞아요. 자완 포심은 진짜 멋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게 들어가요. 네. 약간 이제 좋게 보면은 그 전성기 안우진인데 전성기 김광현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전성기 김광현이 난가? 싶기도 하고. 저도 김광현 고를 것 같긴 해. 뭔가 그 보는 맛 자체는 진짜 확실히. 예. 그럼 변화가 없이 존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뭐 코너는 다 되고 한 경기 내내
포심만 던져야 돼. 근데 155 메이저리그로 가면 조금 더 올라가고 좌완도 150. 그래도 좌완. 근데 말씀해주신 것들 좀 종합해보니까 그 우완 vs 그러니까 좌완이라는 거에서 좌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좀 메리트, 가치가 좀 더 메리트가 좀 더 있는 것 같다 느껴지긴 하거든요. 자완이 페어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만약에 체인지업이 달려있다 하면 포심 체인지업 페어링하기도 좋고 포심 슬라이더 페어링하기도 좋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완이 가진 메리트가 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한 직구의 쉐이프와 좌한 직구의 쉐이프가 사실 뭐 이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좌완이 좀 더 주는 이점이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타자들이 느끼기에. 그렇죠. 일단 투수들 자체가 좌완보다 우완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 입장에서 그런 낯설음 이런 게 차이가 이런 차이에서 좌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진짜 좀 토론 주제가 되려면 한 10kg 정도 차이 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150 좌완 생각보다 엄청 같이해요. 155 우완보다. 그럼 145 저항이면 그러니까 145까지 좀 내리는 그러면 그냥 155 우완 키울래죠. 맞아. 거기서부터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또 오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구속만 보고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한 10kg 차이는 사실 우완이 맞죠. 그만큼 이제 저항의 메리트가 있다고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긴 하죠. 그렇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우한 투수들 더 많이 보니까 뭐 연습할 때 측면에도 그렇고 이 상대를 할 때 본 경기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할 때도 그렇고 더 많이 상대를 할 테니까 좀 그런 우한 좌완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제 넘어서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0년 연속 3점대 ERA 선발 vs 3년 피크. 여기에서 이 피크의 조건은 ERA 1점대를 기록하고 사이영을 수상을 할 정도인 건가요? 한 건가요? 한 거, 일단 그 무조건 노미네이트는 되는 걸로. 일단 사이영 노미네이트 될 급의 네. 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3년간 보여준 그 투수. 그러다 직후 에이징 커브를 겪는다. 그러면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잘하고 7년 에이징 커브인 건가요? 그러니까 3년 하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버스트 하는 거죠. 사라지는 그런 거죠. 느낌. 네. 한 배영수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일단 KBO만 보는 사람으로서 뭔가 전자의 소중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도보다도 일단 저런 투수가 팀에 있으면 계산이 서는 것 같아요. 시즌이. 네, 일단 저 투수 있으면 용병 2명 뽑고 저 투수 하나 받아놓고 나머지 2명은 이제 뭐 잘 알아서 이제 유망시키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괜찮은 용병 투수 대 아니면 KBO에서 솔리드한 국내 선발 이 둘 중 하나 고르는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그 둘의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뭐 물론 팀마다 사정은 다르겠죠. 뭐 달릴 팀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탱킹 장군 같이 좀 이닝 먹어주고 버티는 사람이 필요한 팀이 있을 건데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자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냥 계산이 서니까 좀 안정적인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 PD님의 말씀해주신 설명해주시는 부분에 이어서 지금 두 분의 패널에 미리 작성해주신 의견이 갈렸습니다. 갈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재성님 먼저 이번에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강팀의 전제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강팀의 전제 조건. 슈퍼 에이스가 필요할까 아니면 진짜 꾸준한 솔리드한 선발 투수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자는 강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 하지만 그 투수 있다고 강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타릭 스쿠발 있는 디트로이트 강팀 아니었어. 강팀이 됐으니까 포시를 갔죠. 포시를 갔지. 그렇긴 하죠. 아니, 뭐 스쿠발로 예를 들면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그런 투수들이 있다고 해서 포시를 못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연속으로 뭐 꾸준히 3점대 ERA 선발하는 투수들은 강팀의 약간 뭐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투수 무조건 있어야 되는 투수예요. 1점대 투수는 없어도 사실 뭐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수들이 있어야 뭔가 강팀의 요소에 더 부합하지 않나. 그리고 그 강팀에서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 게 1점대 투수인 거지. 둘 중에 이제 똑같은 팀 리빌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필요한 건 전자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저 당장 1, 2년 피크면 모르겠는데 3년 피크는 좀 너무 매력적인데. 근데 3년 피크는. 3년 피크 생각나는 게 지금 24, 25, 26 스코어. 그 다음에 18, 19, 20 빼고 21 딕으로. 이런 선수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10년 연속 3점대 선발은 누가 있을까요? 10년 연속까지 아니어도 제가 마침 강팀의 기준 얘기하셔서 찾아봤는데 10년 연속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좀 이닝 먹어줬던 그 선수가 장원준, 유희관 한번 얘기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록 찾아보니까 장원준이 롯데에 있을 때부터 두산 갈 때 초반에 그 17년도까지 네. 그러니까 좀 18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 2008년부터 17년까지만 봐도 네. 말씀해주신 데 부합은 합니다. 거의 2005년부터 100이닝을 먹었고 네. 2006년부터 150이닝 이상씩 먹었는데 거의 대부분 3점대에서 4.5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거의 성적이. 그러니까 그런 투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희관은 살짝 좀 애매한 것 같고. 그 시기별로 생각을 했을 때 2008년부터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럼 딱 비교되는 게 저는 그 장원준과 김광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 김광현이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크였고 약간 그 뒤는 뭐 에이징 컵은 아니더라도 부상도 있었고 토미존도 있었고 그 다시 부활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딱 그 시기만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투수였나 라고 생각하니까 또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얼마나 왔냐가 좀 약간 이게 또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오든 안 오든 간에 3년 피크의 싸이형 레벨 투수면은 그 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투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3년 피크 선수가 훨씬 매력적이다. 그냥 팀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 아예 상관이 없이 팀의 레거시에 있어서 3년 피크 선수가 훨씬 더 상징적이고 뽑기 어렵고 그런 선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설득됐습니다. 저는 3년 피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사실 기억하라고 했을 때, 아까 재성님 예시 드신 것처럼, 김광현이랑 장원준이라고 했을 때, 김광현은 KBO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레거시가 될 수 있는데, 장원준은 사실 일반인들한테 장원준을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KBO를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장꾸준 이렇게 해서 기억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좋게, 특히 두산 팬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맞으면 최다승 걸렸을 때 그 에이징 커버가 와가지고 고생을 꽤나 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1승만 더해줘 1승만 더해줘 하면서 그렇게 아꼈던 두산 팬들의 마음과 전체적으로 레거시를 볼 때의 기억을 봤을 때는 김광현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저 설득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의가 된다. 네, 저는 사실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의는 좀 된다. 3년 피크를 골라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종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레이저로 보면은 마크 벌리가 좀 꾸준함의 상징 같은 투수거든요. 그 투수가 이제 승리 기여도가 52, 그리고 제이콥 디그롬이 49 이런데 사실 벌리가 좀 더 높잖아요. 물론 디그롬 커리어가 끝나지 않았지만. 네. 근데 누가 벌리를 기억하겠어요? 다 이제 100마일 던지던 디그롬을 기억을 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 갈 필요 없이 사실 린스컴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승을 시켜놨고. 결국 이제 그 싸이형 레벨 얼마나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사실 운동선수에겐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선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여도 후자합니다. 린스컴을 할래요? 맥케인을 할래요? 하면서 린스컴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사이언 레벨을 3년이 아니어도 한 1, 2년만 보여줘도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제가 알고리즘에 자꾸 걸리는데 그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SNS 계정에서 류현진 얘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받으려면 류현진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쌓여 하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맞긴 하죠. 네. 근데 류현진은 사실 전자 아닐까요? 전자하긴 한데 그 싸이형 나왔을 때 포스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즌 성적인가? 그걸 계속 회자시키더라고요. 계정들에서. 근데 사실 류현진 저도 얘기 안 듣게 전자 전자에 가까운 투수 전자에 같은데. 가깝긴 하죠. 네. 근데 류현진의 그 대단함이 좀 지금 얘기해서 좀 더 드러나는 게 둘 다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를 그렇긴 하죠. 보여주는 어떻게 선수인 보면. 거잖아요. 사실 하다가 또 팍 한 번 더 찍은 그거지 네.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MLB 잘 안 보니까 근데. 네. 류현진은 약간 그 2년 피크를 찍고 나머지는 이제 3점대 선발인 그런 투수라서. 기록을 남기고 내려왔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막 잘했던 시즌이 데뷔 시즌도 잘했고 2010년도에도 잘했고 그 외에도 좀 꾸준함을 보여주다가 미국 넘어갔는데 미국에서도 약간 류현진 대단한 것 같긴 하네요. 한국 역사에 다시 안 나올 투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장원준 선수 얘기 잠깐 나왔지만, 그러니까 장꾸준이라는 별명 자체에서 그 꾸준함이 우리 야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꾸준한 이 전자 10년 연속 3점대 ERA는 그 팀의 팬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팀에 이런 선수가 있었고 이 선수가 되게 꾸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 자체로 약간 고생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년 피크는 뭐 전국구 그러니까 김광현, 이른석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류현진 뭐 이렇게 손민환 그런 피크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예시 자체로도 뭔가 돈은 전자가 더 많이 벌지 않을까? 돈은 전자가 많이 버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당장 KBO 과거로만 돌아가 봐도 막 사실 최동원 선수가 많이 이제 맞아요. 예, 막 10년 연속까지 안 했어도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한국 시리즈 7경기 중에 5경기 나온 그걸 얼마 전에 카이라트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더라고요. MLB 인터뷰에서 7경기 중에 5경기 나온 선수를 아냐 하면서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에는 확실히 후자가 남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은 전자가 훨씬 많이 그쵸. 벌고 배영수보다 장원준이 더 많이 벌었어요. 혹시 몰라요. 그 스쿠발이 딱 지금 3년 잘 던지고 내년에 갑자기 네, 내년에 갑자기 망하는 그럼 저희 팟캐스트는 성지가 되는 건가요? 아, 이게 3년 피크를 FA 전에 찍어야 네, 돼. 딱 3년 찍으면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팀 선수 아니면 도파민이긴 하죠. 그쵸. 그냥 먹고 누운 거니까 진짜. 야, 잘 봐라. 아, 잘 봐라. 그러는 거죠. 네. 어차피 저희 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클리블랜드, 우리 캔자스시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또 네 번째 주제. 그러니까 이 꾸준함과 어떤 임팩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10년 연속 3점대 ERA vs 3년 피크.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또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텐데요. 우승 이야기입니다. 앞서 뭐 어떤 선수들이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줄 거다, 어떤 상황이 왔다, 우승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 한 번 우승하고 9번 꼴찌하는 팀 vs 10년 연속 가을 야구 가는 팀. 일단 KBO 팬 입장 그리고 기아 팬 입장에서 네. 기아 타이거즈 전문입니다. 이거 반박 못할 것 같은데. 원경 모은 팀이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 그렇죠. 그 대결인 것 같아요. 기아가 근데 이게 9번 꼴찌 저희가 꼴찌까지는 안 했었는데 근데 자주 이제 좀 아래쪽에서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건 우승이나 우승 아니면 그러니까 우승 말고 기억에 남을 거면 아예 명경기를 해야 돼요. 그 옛날에 16년도에 와일드카드 두 번째인가? 근데 LG랑 기아 와일드카드 같이 맞아요. 김호령. 네, 김호령 막 수비 끝까지 하고 막 오지환 1차전 때 막 실수 많이 했다 2차전 때 각성해가지고 캐리하고 그런 명경기를 할 게 아니면 그냥 우승이 맞습니다. 10년 연속 가을 야구 좋은 팀 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 그 우승이 주는 도파민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진짜 네, 그냥 9번 꼴찌한 그거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내년부터 뭐 해도 상관없다가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도 기아 팬들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아니 김도영이 이렇게 잘할 때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당장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한번 우승했으면 뭐 언젠가 하겠지. 달리면 좋은 건데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해야지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한 번 우승 고르겠습니다. 우승을 12번이나 한 팀이라서 저렇게 여유 있는 거. 아버지도 우승 12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거다. 저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이거든요. 사실 한 번 우승 9번 꼴찌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연속 가을 야구를 못 가고 있어요. 거의 10년 연속. 올해가 아마 9년째일 텐데 못 가면. 저는 일단 가을 야구만 가도 너무 그 도파민 자체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저리그로 또 치환을 하면은 워싱턴 내셔널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싱턴은 이제 한 번 우승하고 나머지는 약간 좀 이제 아래에서 네. 놀고 클리블랜드는 거의 최근 10년 거의 한 8번 7번 가을을 갔어요.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후자가 좀 더 스트레스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꼴찌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맞긴 하죠. 뭐 꼴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거는 뭐 신인 일찍 뽑는다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162경기라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럼 162경기 100경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그 한 번에 우승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9번 연속 꼴찌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0년 연속 가을 야구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러게 꼴찌라는 단어가 주는 어디 좀 명확하긴 하네요. 꼴찌 해보셔. 사실 기아가 꼴찌 해본 적은 없긴 합니다. 아. 네, 저희가 항상 애매하게 6, 7등? 아니면 뭐 9등? 이랬어가지고. 차라리 꼴찌를 해서 1픽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꼴찌를 항상 하려면은 이게 꼴찌를, 그러니까 한 번씩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럼 아예 아싸리 꼴찌를 해서 1픽을 먹어버리자 하는데 근데 일단 그러기 쉽지가 않은 게 구단들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나우 탱킹이라는 그 신조어가 이제 KBO에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일단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꼴찌라고 해도 그 안 해보셔서 진짜 모르는 건데 1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뽑아봐서 합니다. 최근 1픽이 누구셨죠? 저희 트레비스 바자나 그 뽑고 했는데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롯데도 김진우 뽑았는데 뭐 좋은 투수죠. 근데 네. 그 꼴찌할 정도의 가치는 없었다. 뭐 한 엄청난 에이스가 온 것도 아니니까. 근데 결국 남는 건 우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로얄스 응원하면서 15년에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 24년도에 FC를 한 번 딱 가고 그 이후로 못 가봤거든요. 네. 근데 별 생각이 없어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승을 했으니까 뭐 언젠가 하겠지. 그것도 이제 한 10년 11년 돼가는데 그래도 사실 별 타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30개 팀이니까 한 팀씩 돌아간다 치면은 뭐 1년씩 해봤자 한 30년이잖아요. 근데 네. 뭐 그럼 70 몇 년 동안 우승 못한 클리블랜드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후자를 고르셨어요. 전자 고르셨고.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우승이 주는 임팩트가 좀 크긴 하더라고. 그냥 우승했으니까 뭐 올 시즌 망해도 그냥 그러려니 그래 탱킹해라. 오히려 이상하게 가려고 가는 것보다 한번 온기력 잘 모아가지고 우승한 게 낫다. 왜냐면 결국 남는 거 우승 반지는 결국 남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승이 낫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했던 그 투수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팀의 레거시로 뭐가 남느냐라고 했을 때 10년 연속 가려고 한 번의 우승. 오히려 한 번의 우승이 좀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누가 클리블랜드 기억하겠습니까? 캔자스 시티 우승한 거나 기억하겠지. 알중 아직 마지막 우승 캔자시티. 알종 마지막 월시도 클리블랜드. 맞나? 네, 알중 마지막 월시야. 컵사랑 새끼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알종이 허접한 동네에서 3년 연속 월드 시리즈 나온 게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저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70 몇 년 우승 못한 팀, 그리고 30 몇 년 우승 못한 팀을 둘 다 응원하는 팀의 사람으로서 전자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게 사실 레거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한 번의 우승이. 그쵸. 근데 70 몇 년, 30 몇 년 우승 못하니까 약간 이상한 레거시가 생겨요. 이 팀은 우승 못하는 팀이다라는 레거시. 근데 이것보다는 확실히 한 번 우승하는 그 레거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KBO 오면은 전자가 팀에 안 좋기는 해요. 왜냐면 보기업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작년에 기아도 말이 많았던 게 우승하고 8등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지원을 많이 해줬나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8등을 해버려서 지원이 좀 더 떨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KBO는 기업이 많이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보고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연속 가려고는 좀만 더 하면서 돈을 받아올 건 되는데 근데 이게 한 번 우승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년 꼴찌하고 우승하고 5년 꼴찌하고 이거면 상관이 없는데 1번 우승하고 9년 연속 꼴찌를 해버리면 니네 그냥 하지 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후자가 좋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팬 입장에서는 전자가 좋다. 롯데 팬들은 근데 전자 고를 것 같긴 한데. 생각을 해볼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우승 못해도 지금, 뭐 9년 연속 꼴찌 하는 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승이라도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 저희 기아 그 PD님 또 기아 팬이시기도 하니까 타이거즈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야구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시즌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어떤 하이라이트나 뭐 저 인스타 피드를 내려봐도 명장면 하고 남는 거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회자가 두고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포스트 시즌 진행하는 와중에 뭐 트래시 토크 하던가 뭐 아니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진행하던가 하면은 그때 잠깐
이 가을 야구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뭐 만회한다. 맞아요. 지난 가을 야구의 상대를 만회한다. 복수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시 그 겨울 잠깐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저희는 다시 우승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해주신 그 레거시가 이 직전 주제에서도 그렇고 임팩트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장 뭐 작년까지는 기억할 수 있는데 재작년 플레이오프 어디 대 어디 했죠 하면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바로 딱 나오는 거는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딱 키워드 있는 건 기억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KT 삼성 타이브레이커 같이 임팩트 있는 경기거나 아니면은 재작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두산이 처음 업셋당했던 와카에서 그런 거 키워드, 그러니까 맞아. 키워드 있는 걸 기억을 하지 그냥 했던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너무 안 해보면 다 기억납니다. 저 2017년 준플레이오프 다 기억나고요. 우승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아니 하이라이트의 우승 장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가을 야구 하이라이트 흑백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92년도 우승은 자주 나오지도 않아. 최동원 얘기가 최동원 선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롯데 그 하이라이트 틀면 그 이대호 턱거대 영상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그것도 있게 하죠. 그 호세가 그때 펜스 타고 올라갔던 게 플레이오프 아닌가요? 그게 포스트 시즌 그게 하이라이트인가요?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99년도 가을 야구. 아니 또 영수 눈뜨대 그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가을 야구만 가도 그런 명장면들이 저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을 야구 하나하나에 도파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소중하고. 근데 또 이 KBO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그런지 메이저리그는 좀 더 길어서 그런가 그 팀마다의 그게 또 강한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우승 29번 꼴찌 대 30년 연속 가을 야구로 하면은 뭐가 나을까요? 전 솔직히 아직도 미러키가 그러니까 미러키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우승을 못하는 팀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포식하고 지금 선수 잘 키우고 다 알겠는데 결국 남는 거 우승인데. 결국 우승을 해야 그러니까 우승 못할 거면 아싸리 옛날에 컵스 우승하기 전에 막 108년 연속 그렇게 해야. 그런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30년 남았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런 게 있어야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아 그렇긴 하죠. 그 해 이야기 다큐멘터리나 그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컵스도 그때 막 염소 데리고 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는. 우승을 해야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이든 우승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 보스턴도 그렇고 아 그렇죠. 기록물이 남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결국 레거시다. 네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롯데 죄송합니다. 네,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6번. 이거 야구 팬들 사이에서 또 끊이지 않는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호 선수 9명인 팀 vs 이대형 선수 9명인 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전자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대로 경기하면 좀 근데 진지하게 이대로 경기하면 이대형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경기는 이대형이 이길 수 네, 있겠죠. 한 경기는 이대형. 그러니까 이대호가 뭐 사실 이대호 대 이거 근데 질문 자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이다. 그러면 이대형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162경기 체제로 간다. 무조건 이대호가 이깁니다. 저는 포스트 시즌도 이대호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는 게 그 야구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거기 포지션에 이대호가 있다고 해서 수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그 세워두는 이유가 거기가 공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수비보다 좁은 거지 못 잡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뭐 막 이대호가 막 뭐 수비를 너무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공을 흘리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범위가 좁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뭐 좌중간 우중간 이거는 덜 잡긴 하겠지만 그만큼 뭐 타자로 뭐 좌중간 우중간 더 날리겠죠. 이대호가. 좌중간 우중간 이대형이 타구를 보낼 확률도 좀 적어요. 번트로. 아니면 그 마지막 그 선수 생활 말년에 그 타격 그 완전 아까 많이 하던 그 퍼포먼스로 땅볼로 엄청 나오면 그치 이 변수가 실책이 많이 이대형이 땅볼을 쳤을 때 형님 공이 굴러가고 진짜 그 강한울 사고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거 수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형 프라임 때는 사실 번트 비슷한 진짜 애매하게 시프트 걸린 거에다 번트인가 타구를 애매하고 그래서 2루타까지 갔던 기억이 번트 있거든요. 이루타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대형 9명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경기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1점 만들어봤자 그 이대호가 딸깍 홈런 하나면은 아, 그건 맞긴 하죠. 1점 똑같이 생기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대호 중견수 뭐 범위가 좀 잡을 수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올스타전 보러 갔을 때 그때 팬들 투표 순대로 하거든요. 그때 피렐라가 중견수를 봤거든요. 올스타전에서. 잡긴 잡더라고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하긴 하니까 이기려면 전자죠. 이기려면 전자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 후자다. 후자가 좀 어떻게 경기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유튜브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 본즈 9명이면 리그를 우승할까? 그러니까 2대0 이런 거 배제하고 본즈 9명 넣고 그냥 다른 팀들이랑 경쟁을 시켜가지고 아마 OOTP였나? 그걸 돌린 영상이 있거든요. 본즈는 우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루, 3루 본즈 막 포수 본즈 다 해도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막 이대호 같은 선수들 9명이 내는 점수가 훨씬 더 많아요. 야구에서 수비 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긴 해요. 한 타격 밸류의 한 5분의 1? 6분의 1 그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사실 이기는 건 무조건 이대호 9명이 이기고요. 다만 이 둘이 경기하면 경기 시간이 엄청 길 거다. 재미는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그쵸, 그렇긴 그쵸. 하네요. 이 현실에서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AI 시대니까 복제가 안 조만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아직은 복제가 안 되긴 하는데, 아니, 뭐 비슷하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팀에 김지찬, 뭐 이제 다 몰아놓고. 김지찬, 황성빈, 네. 정준재 몰아놓고. 네, 그죠. 막 조수행 몰아놓고, 이제 한 팀에는 막, 누구 있을까, 노시환, 잘하는 네, 오스틴 막 다 몰아놓고. 김도영 어디 껴야죠? 김도영 애매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선수들 모아놓고 하면 어쨌든 이대호 9명의 가치가 그쵸. 그러니까 호러쇼 나오는 것도 사실 한 경기지 시즌 전체가 아니니까 그쵸. 그쵸. 실책에 따른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수비를 넣더라도 이 타격 이대호 선수만한 타격을 보여주는 9명이 있는 게 훨씬 가치가 높다. 결국 야구도 점수를 내야 하는 게임. 그렇죠. 전성기 이대호가 9명이면은 평균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10점은 넘기겠죠? 10점은 넘을 거, 그 약간 그 옛날에 10년도 기아 우승할 때 막 10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했던 것처럼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호 9명. 거르지도 못해. 되거든요. 걸으면 이대호야. 그렇네. 어떻게든 매 순간이 그러면은 전력 투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대호 9명 vs 이대형 9명. 이거는 뭐 또 어떻게 또 판단을 하실지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드래프트에서 뽑아야 한다면입니다. 특 A급 포수 vs 특 A급 유격수.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근데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A급 포수가 그 KBO로 치면 사실 양의지대 강정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사실 뭐 바위주대 사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포수 쪽. 특 A급 포수를 이제 특 A급 유격수랑 이게 치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19년 드래프트가 딱 그랬어요. 19년 1라 1픽이 여치맨 1라 2픽이 바이주. 사실 바위주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면 아마 볼티모어도 바위주 뽑지 않았을까. 러치맨이 생각보다 안 터진 거죠. 작년 칼 랄리 대 바위주로 이제 선수 가치로 보면 메이저리그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양의지 대 강정호 그리고 작년 칼 랄리 대 작년 바위주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 유격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포수가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포수는 그 포지션 자체의 그런 체력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그 타격의 고점이 사실 유격수보다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같은 S급으로 봤을 때는 보통 유격수가 좀 더 타격 성적이 좋고 좀 더 툴이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격수 뽑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출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뭔가 포수가 수비적인 측면이 높아가지고 이런 뭐 유망주 랭킹이 올라간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오히려 그냥 빠따를 그쵸. 대부분 빠따를 잘 쳐서 포수이면. 네. 그래서 포수를 볼 수 있고 빠따를 잘 친다 이런 경우가 이제 포수 유망주 레벨이 높은 경우고 유격수는 좀 이제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툴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보는 선수들이 대부분 유격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달리기 능력이나 운동신경, 그리고 송구 능력까지 어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선수가 아마 A급 유격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포수는 그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좌익수로 가거나 맞아요. 네. 1루로 가거나 1루로 가거나 코너.
대부분 이런 자리로 갑니다. 근데 유격수가 만약에 자리가 없다? 그럼 이 선수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3루수로 갈 수도 있고, 2루수로 갈 수도 있고, 센터로 가죠. 네, 중견수로 볼 수 있고. 왜냐면 어깨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니까 유격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치로 봤을 때, 지금 드래프트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범용성 있게 사용 가능한 건 유격수 유망주예요. 그렇죠. 그건 네, 맞죠. 이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유격수 자체가 툴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프라인이나 BA 리포트 들어가가지고 네. 순위 보잖아요. 네. 다 유격수예요. 다 유격수. 거의 다. 그 이유가 어디든 일단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럼 툴 자체가 가장 좋은 선수들이 가는 데가 유격수다 보니까 그렇다. 결국은 드래프트에서는 무조건 유격수를 뽑아라. 이겁니다. 이게 야구 그 이제 유망주들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할 때 사실 제일 잘하는 선수는 투수하면 유격수 시켜요. 투수 아니면 포수는 그런 툴적인 면이 부족한데 이제 뭐 타격을 잘한다든지 뭐 어깨가 좋다든지 이런 좀 제한적인 툴에서 좋은 능력을 하는 선수들이 보통 있는. 포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툴적인 면을 이제 앞서 말씀했듯이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교 자체가 생각보다 이건 밸런스 붕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만약에 특 A급 막 중견수 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특 A급 외야수 대 특 A급 포수. 오히려 이제 FA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좀 비유가 될 수 있거든요. 특 A급 포수를 FA로 데려올지 유격수를 FA로 데려올지 이것도 대부분 유격수가 이겨요. 그렇긴 하죠. 네. 또 유격수가 이제 안 된다 싶으면 뭐 2루로 가고 또 컨버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포수 망하면은 1루수 가거나 지명타자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유격수가 이겨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KBO에서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민을 드래프트에 와서 하고 있다 하면 포수가 진짜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격수의 비비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본에다 머리 아프다고 써놨던 게 그렇게 비빌 수 있는 거면 포수가 여기까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저 능력이 보장이 되니까 뽑힌 거 생각하고 사실 KBO 시점으로 봐도 유격수가 먼저예요 무조건. 이게 단적으로 가장 제일 예시가 잘 되는 드래프트가 21년도 드래프트 같은데 이때 그 1차 지명을 봐도 1차 지명에 포수 한 명 있습니다. 포수 한 명 있고 이거 제외하고 1라운드에서 봐도 제일 빨리 불린 포수가 1라운드 8번에 조용호가 불렸거든요. 그 전에 권동진, 김주원, 이영빈이 바로 앞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유격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종민님 말씀해주신 대로 유격수는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포수는 뭐 물론 포수도 내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팀 내야 뎁스가 완전 망가졌다. 그러니까 기아 이분이 그렇거든요. 포수가 이루수 보고 있더라고요, 유격수랑. 거기가 특이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특이한 거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내야수가 없어가지고 포수 출신 거 유격수 보고 있길래 이게 뭐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뭐지라는 방 나오는 것 자체가 포수는 빰 포지션 가기 좀 쉽지가 않은데 유격수는 사실 어디든 보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도 사실 고민을 했던 게 좀 여기까지 좀 포수는 대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유격수가 맞다. 네, 유격수가 맞다. 근데 저는 KBO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BO는 사실 그 특 A급 유격수라고 해서 툴이 엄청난 이제 메이저리그랑 비교했을 때 툴적인 차이는 좀 포수랑 유격수의 차이가 좀 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리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특 A급 포수 뽑고 투수시키면 되거든요. 저희는 투수시켰거든요. 그럼 특 A급 투수 하나 나옵니다. 특 A급까지 아니더라도. A급 투수가 나온다? 나균원도 1라운더였죠? 그쵸. 2차 1라. 네, 2차 1라, 맞아. 맞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포수를 좀 빨리 뽑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보다. 김범석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니즈픽이 좀 있는 드래프트라서, KBO는. 그리고 또 포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건 좀 고민되는 게 양의지 대 강정호라고 생각을 하면 전 양의지 뽑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 유격수가 없어서 고생을 했던 팀, 유격수 자리를 치지 못해서, 저희 두산이 결국에 박찬호를 데리고도 했고, 네, 근데, 이게 누가 포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앉아있냐, 유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위치해 있냐, 이거를 뭐, 이 툴이나 이런 거를 배제를 하더라도, 그걸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약간 양의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 안정감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강정호, 김하성 같은 케이스들이 메이저를 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강정호 얘기하고 아차했습니다. 강정호 아닌 것 같아요. 강정호 뽑을 것 같은데 양의지 대 강정호가 아니라 뭐 양의지 김하성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하성이 메이저를 가서 지금
모르는 거지. 만약에 메이저를 안 가고 김하성이 10년 있었다고? 아마 김하성은 이겼을 거예요. 양의지가 정말 아웃라이어급 포수인 것도 맞고, 네. 진짜 최고의 포수인 것도 맞는데, 근데 양의지는 확실히 좀 어렵긴 하네요. 이 양의지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포수들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월등히 너무 월등이야. 이게 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강민호도 그 롯데도 강민호 나가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롯데는 사실 둘 다 없어서 고생하고.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 혹시 롯데 비하집 아니 그거 아닌데 저는 아무튼 포스트님만 지금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쨌든 강민호 있을 때 그 가을 야구도 가고 그쵸. 하기는 했으니까 사실 그 주는 위압감 뭐 중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KBO로 대입을 했을 때 사실 메이저리그도 비슷해요. 포수의 평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 유격수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메이저리그를 봤을 때 우리나라 양의지급의 포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MVP 티어의 포수 이제 뭐 예전에 버스터 포지션 조 마우어급의 최근에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급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다른 포지션 대비 대체 선수가 좀 낮다? 너무 낮으니까. 약간 김하성, 강정호 선수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기도 했고 근데 리그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저는 그 오지환 선수나 오랫동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오지환 선수가 양의지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승리 기여도나 이런 측면에서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압도적인 맛이 확실히 좀 부족하죠. 그리고 우승하려면 포수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포수가 안 좋았던 팀이 우승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승하려고 포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 근데 그 생각도 드네요. 우승하려면 팀이 유격수가 안 좋으면 애초에 우승 도전도 못 하기는 합니다. 근데 기아 팬이 그 얘기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 기아는 사실 전통적으로 포수가 좋지 않은 팀이라서. 근데 저희가 우승할 때 17년도 우승할 때도 김민식을 그때 데리고 왔었고, 데리고 왔었고 최근에 또 우승하려고 몸부림치던 박동원 데리고 왔다가 또 어떤 다장님이 사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이제 김태군 데리고 와서 우승 사실 김태군이 아니면 한승택 선수 아니면 규상 선수 아니면 신범수 선수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태군 써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24년도 결국 한준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도영 나와서 우승한 거죠. 근데 포수도 필요한 포수는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도 1차 지명 포수 불렀던 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가 롯데 장항구, 손성빈. 또 롯데요? 근데 이때 잘 뽑았다고 생각은 해요. 1차에 손성빈 뽑고 1라에 김진욱, 2라에 나승엽이니까 나승엽이 요즘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코어는 다 뽑지 않았나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네. 너 좋은 드래프트 했다. 네,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넘어갈까요? 손성민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어쨌든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팀 10년 농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에 좀 정리하기 전에 가정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포수도 좀 위협감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양의지가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양의지가 너무 그 눈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컴패리즌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시작이 양의지 아니면 강민호인데 맞아요. 이 두 사람은 너무 그냥 아웃라이어예요. S급 다음에 그 A급이 없어요. 롯데. 그 지금 KBO 포수. 뭐 중에. 박동원을 뭐 이제 보통 그 다음 레벨로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그 둘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박동원 10년, 양의지나 강민호 10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간격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어. 강정호 오지환 차이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의지, 강정호 두 시대가 끝날 수 있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선수가 누구죠? 허인소랑 한준수. 그렇죠. 근데 바뀔 때가 되긴 했죠. 언제까지 양강이 계속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좋은 포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 전적으로 젊은 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준수도 지금 99년생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막 어린 것도 아니고. 딱 그 둘이 그 박동원보다 위티어의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양의지와 그 박동원 그 사이에 있는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포수가 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드래프트는 그 부족해진 포지션으로 좋은 선수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부모님들도 사실 애들 프로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웬만하면 이제 좀 팔릴 만한 포지션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거에서 좀 푸사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저기 보낼 때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나 저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자면 자 누가 더 키우기 어려울까? 유격수 vs 포수. 10년 농사라고
역전입니다, 진짜. 유격수가 어렵다. 무조건 유격수. 그러니까 포수는 그래도 키울 수라도 있지. 유격수는 아예 그 원석들이 아니면은 애초에 시도조차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말씀해주신 신체적인 툴도 영향이 크겠죠. 아, 그냥 내 아들을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키우냐. 내가 팀, 단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망주로 감독이다. 봤을 때 포수, 같은 티어의 포수와 유격수에 누가 더 키우기 힘든 누가 더 지문이잖아요. 키우기 어려울까? 저는 이거 포수라고 생각을 해요. 포수? 네. 여기서 포수? 포수가 좀 더 필요한 능력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인 능력에서 사실 생각보다 수비적인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면 그런 훈련 자체가 양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의 포수 키우는 거는 투타격 키우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약간 훈련량 자체로 봤을 때는 포수가 훨씬 더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터지는 포수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약간 포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라고 생각해요. 유격수는 사실 툴 좋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언제든 발현될 수 있어요. 사실 포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장 제가 이제 기아 팬이니까 기아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기아만 봐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훈련하는 거나 이런 거 자체가 좀 다르다 생각이 드는 게 김태곤이 나오고 한준수가 나올 때 네. 투수들 던지는 게 좀 다른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성적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사실 자연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툴처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경험이 쌓이고 네. 뭔가 하면서 하니까 좀 키우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거고. 필요한 거. 사실 그냥 라이트한 기아 팬분들은 유격수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김선빈 다음에 박찬호 주기전에 가면 써서 박찬호 나왔고 지금 어떻게 하주적으로 템빵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포수는 기아가 전통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포수가 좀, 네, 그죠. 기아가 포수가 괜찮은 포수가 거의 없었죠.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준서가 사실상 처음 느낌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동원 반년 뛰고 기아 포수 WAR 2등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포수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수와 유격수 이야기 좀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또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오늘 1부 마지막 주제인데요. 타망주 잘 키우는 팀 vs 투망주 잘 키우는 팀으로 일단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타자 유망주 vs 투수 유망주. 저는 이거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타자는 사실 사서 써도 되거든요. 투수는 사서 쓰는 게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투수는 합니다. 유통기한도 있고 유통기한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키워스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불펜도 있고 선발도 있고 그런 포지션들이 네. 투수 뎁스가 엄청 많아야 돼요. 일단 1군 엔트리에 대충 한 13명, 15명 있다라고 네, 쳤을 때 네. KBO 15명 정도니까 그 투수들을 다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타자들보다 사실 그게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15명뿐만 아니라 최소한 1년을 굴리려면 투수가 20명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20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이게 강팀이 되는 거고 그쵸. 좋은 팀이 되는 건데 야수는 사실 사서 쓰거나 어디서 키워 쓰거나 해도 되는데 투수는 사실 1년이 매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투망주 잘 키우는 팀이 저는 더 강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수 유망주를 잘 키우는 게 효율이 훨씬 좋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메이저 레벨로 잠깐 보자면은 딱 근본적인 두 팀이 있거든요. 투수 잘 만지는 팀. 그러니까 세 팀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템파베이, 클리블랜드 이렇게. 세 팀 다 돈을 안 쓰고 성적을 낼 수 있는 팀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투수 유망주를 잘 키워서 한 3년, 4년 잘 써먹고 그 다음에 당장 투수는 항상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팀들에게 다시 팔고 다시 선수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운영이 되다 보니까 투수 유망주는 되게 플로가 그냥 늘 성공할 수 있는 팀. 근데 타자 유망주는 확실히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막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정말 좋은 유격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선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유격수가 있는 팀들은 이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확실히 플로우는 후자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타자 유망주 셋, 넷이 동시에 나온다. 이러면 그냥 투수 사서 달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투수는 일단 시장에 매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우승할 거는 전 진짜 좋은 타자 유망주 4명, 5명이 동시에 나와버리는 게
훨씬 더 실링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타자 잘 키우는 팀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자는 그 툴의 그 모양새가 있고 그런 운동 능력 그런 게 거의 기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투수는 요즘 사실 메이저리그 보면 개조 엄청 하고 뭐 1년 주었는데 갑자기 뭐 셋업맨급 투수가 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투수는 사실 구속 올린다든지 뭐 변화구 세입을 바꾼다든지 그런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앞서 설명해 주신 뭐 클리블랜드, 뭐 미러키, 뭐 템파베이 뭐 그런 팀들이 있는데 타자 잘 키우는 법은 타자를 잘 뽑는 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드래프트를 잘해야죠, 그죠? 드래프트를 잘하는 거거든요. 타자 유망주를 잘 키우는 거. 진짜 딱 한 팀 있어요. 타자 잘 키우는 팀, 다저스. 가서 투수도 잘. 거기는 뭔가 시스템이 거기 뭔가 있나 봐. 유망주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어떤 팀이 더 좋은 팀이냐고 하면 사실 전자가 더 좋은 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타자 유망주를 잘 키우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팀이다. 하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타망수 잘 키우는 팀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드래프트를 잘하거나.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동의를 하는 게, KBO에서 봤을 때 탐험주 잘 키우는 팀 하면 떠오르는 팀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두산이 떠오르는데, 두산은 드래프트를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뽑았고, 지금 그래서 내야에 좋은 선수 되게 많잖아요. 네. 당장 지금 쓰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김대한, 박준순, 뭐, 김민석. 물론 김민석은 두산에 뽑은 거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네 글자를 말해도 되나요? 살짝 고민하고 있긴 했어요. 그거 있긴 한데. 근데 그 넷을 제외하고도 좋은 선수가 다 깔려있죠. 작년에 뽑은 김주호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드래프트를 잘 하고, 거기서 이제 발현시키는 거는 이제 구단의 몫이기는 한데. 그래서, 둘 중에 더 나은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자가 조금 더 난이도는 있는데 강팀으로 가려면 후자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투수는 비었을 때 바로바로 또 올라가는 선수가 있어야 그 강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자는 어쨌든 메꿀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투수는 당장 그 선수 빵 끊어버리면 클래스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려운 건 전자다.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키움? 한창 넥센 가을 야구 가던 시절, 넥센 키움 이 초반 이 시절에 어쨌든 뭐 김하성, 김혜성, 이정은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꼭 나왔는데 투수력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좀 애매했죠. 냉정하게. 근데 키움 뭐 잘 키웠죠 타자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투수를 못 키웠 저는 현대 야구에서 투수 못 키우는 팀은 육성 시스템이 부족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후자는 기본에 가깝고 전자는 이제 운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육성 시스템 얘기하니까 또 키움에 이렇게 들어오긴 하네. 그러니까 완전 헝그리 정신이 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좀 좋더라고요. 최근에 구속도 잘 나오고 투수들 뭔가 좀 나름 그 미래가 좀 보이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타자 유망주를 잘 키우는 팀과 투수 유망주를 잘 키우는 팀. 되게 난이도가 있지만 그러면 또 이 난이도 있는 일을 해냈을 때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는 게 투수 유망주를 키우는 팀이다. 반면 이 타자 유망주는 뭐 드래프트나 여러 변수, 그러니까 이 뽑는 것 자체를 잘 뽑아야 하기도 하고 이 선수들의 신체적인 능력, 이 툴이나 이런 것들에 또 달려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자들이 또 한 4-5명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그만큼 또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정리로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야자수 722화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일부로 함께 했습니다. 야구에는 정답이 없지만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즐거웠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 함께했던 주제 청취자 여러분 들으면서 함께 고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 다양한 주제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